최근 아카자야 군함자들에게 카이도는 유효타를 맞으며 오뎅의 류오를 떠올리는 대사를 펼쳤는데요. 이 대사로 인해 한참 동안 커뮤니티에선 류오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방출형 패기가 류오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어떤 이는 작중 효고로의 대사를 인용하여 패기가 즉 류오이며 그저 사용하는 방법의 차이라고 이야기했죠.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의견이 류오의 개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한 번 더 혼란을 가져온 말이 있죠. 바로 유행이라는 표현입니다. 정리하자면 작중 류오란 무장색 패기를 의미하며 유행은 류오의 한자식 발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루피가 효고로를 통해 류오에 대한 학습을 할 때 레일리와 센토마루를 떠올렸다는 점에서 무장색 패기와 류오는 동일하며 사용 방법에 있어 단련과 사용자의 능력에 따라 차이가 존재한 것이라 정리하고 싶습니다. 즉 류오는 보다 진화된 또는 보다 극에 달한 무장색 패기이며 방출과 내부 파괴의 형태로 나타난 것이라 정리할 수 있죠. 그럼 오늘은 이 극에 달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는 캐릭터, 즉 류오를 쓸 수 있는 간지 캐릭터 탑 10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0위는) 센토마루입니다. 해군본부 과학부대 대장인 그는 볼사리노의 신복이기도 하죠. 작중 그는 루피를 상대로 적공동행을 선보이며 강력한 무장색 패기를 선보였는데요. 무장색 패기를 두른 손바닥으로 상대방을 가격하는 기술로 아예 접촉하지 않아도 타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 재미난 사실은 2년 후 샤본디 제도에서 마주한 루피가 무장색 패기를 익혔다는 사실에 놀라던 모습에 보다 진화된 패기를 사용하던 그가 이제갓 패기를 익힌 루피의 성장에 놀란다는 것이 어이없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9위는 아카자야 군함자입니다. 키네몬, 칸주로, 라이조, 키쿠노조, 아슈라 동자, 카와마츠, 덴지로 이누아라시, 그리고 네코마무시 등 과거 코즈기 오뎅의 가신 9명으로 구성된 집단이기도 하죠. 그들의 흥망성쇠는 코즈기 가문과 함께 했는데요. 최근 오뎅의 복수와 그의 의지를 이어받아 와노쿠니의 개국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그려지면서 감동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아무래도 모두 달려들어 카이도의 신체에 상처를 입힌 장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스네치를 외치며 카이도에게 달려든 그들의 공격에 세계관 내 최고의 내구력을 자랑하던 카이도는 아픔을 느끼며 비명을 질렀죠. 이때 그의 대사를 살펴보면 아카자야 군함자들은 류오, 즉 진화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 그렇다고 해서 카이도에게 유효타를 먹이지 못했던 루피보다 아카자야 군함자가 강한가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는데요. 이는 진화된 패기의 사용 여부의 차이이지 강한가는 별개의 문제임을 알려드립니다. 8위는 사보입니다. 혁명군 참모총장으로 에이스 루피와 의형제이기도 하죠. 또한 그는 에이스에 이은 두 번째 이글이글 열매 능력자이기도 한데요. 사실 그의 강점은 강력한 무장색 패기에 있죠. 작중 그는 코리다 콜로세움에서 용의 숨결이라는 기술을 선보였는데요. 사물의 핵에 충격을 전달해 사물을 통째로 파괴한다는 이 기술은 내부 파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류오, 즉 보다 진화된 무장색 패기의 특징이라 생각됩니다. 7위는 조로입니다. 밀짚모자 해적단의 부선장으로 세계 제일의 거모를 꿈꾸는 캐릭터죠. 동료들과 함께 와노쿠니에 입성한 그는 와노쿠니의 대장장이 텐고야마 히테츠를 만나 지옥 끝까지 배워버린다는 엠마를 손에 쥐게 되는데요. 이때 키네몬의 만류에도 검을 시험해본 조르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나무를 자를 생각으로 휘두른 검은 결국 해안가의 절벽을 베어낼 정도의 위력을 선보인 것이죠. 이는 엠마라는 검의 특성으로 사용자의 패기를 강제로 흡수해 그 힘을 방출하는 무시무시한 검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조로 스스로가 류오를 방출했다기보단 검에 의해 발현된 것이지만 그 사용자가 조로였다는 점에서 7위에 선정하였습니다. 6위는 루피입니다. 해적왕을 꿈꾸는 밀짚모자 해적단의 선장이자 주인공인 루피. 와노쿠니에 입성한 그는 효고로를 만나 류오라는 개념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해와 실행엔 역시나 단련이 필요했을까요? 무장색을 두른 루피는 수없이 많은 주먹질을 해대며 센토마루와 레일리의 패기를 따라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최근 야마토의 수갑을 풀어주는 모습에서 수준 높은 내부 파괴를 선보이며 수갑을 파괴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진화된 무장색 패기를 단련했던 이유는 카이도의 강력한 비늘을 뚫고 내부 파괴 현상을 통해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서라고 이해되는 만큼 카이도와의 대결이 무척이나 기대가 되네요. 5위는 샬롯 링링입니다. 흔히 빅맘으로 잘 알려진 그녀는 세계관 최강자 반열에 있는 사항 중 한 명이죠. 최근 루피를 죽이기 위해 와노쿠니에 입성한 그녀는 카이도와 연합하여 루피 연합과 대치 중인데요. 보물의 방에 침입자가 나타났다는 말에 반응한 그녀는 직접 보물의 방으로 향하죠. 여기서 보물방의 문을 한 방에 부수는 모습에서 강력한 무장색 패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평상시에도 타고난 고강도의 무장색 패기가 신체를 둘러싸고 있다는 점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한다는 점에서도 굉장하다고 느껴지네요. 4위는 코즈키 오뎅입니다. 와노쿠니 쿠리의 선대 다이묘로 작가 몰빵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흰 수염과 로저 등 전설적인 해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그는 오로치와 결탁한 카이도에게 처형당하며 최후를 맞이했죠. 그의 와노쿠니 계곡 의지는 현재까지 이어져 아카자야 구남자, 야마토 등의 캐릭터를 통해 그려지고 있는데요. 그는 이도류로 명검인 엠마와 아메노 하바키리를 동시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조로의 사례처럼 엠마는 사용자의 패기를 방출한다는 점에서 이 검의 본래 사용자인 오뎅 또한 진화된 무장색 패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 카이도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점에서도 그가 높은 수준의 무장색 패기를 사용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런 강렬한 설정 때문인지 카이도는 아카자야 군함자들의 공격에 오뎅처럼 유호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가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죠. 3위는 실버즈 레일리입니다. 로즈 해적단의 부선장이자 전설의 해적인 그는 루피에게 패기의 개념과 수련을 시켜준 스승이기도 하죠. 특히나 그가 선보인 무장색 패기는 보이지 않는 갑옷을 크게 만들어 신체에 적의 공격이 닿지 않아도 튕겨내거나 접촉한 대상의 내부를 파괴할 수 있는데요. 무장색을 루피 앞에서 시원해 보이는 모습에서 대형 코끼리와 접촉하지 않아도 제압하는 모습은 이미 오래전부터 높은 수준의 패기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역시나 전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2위는 에드워드 뉴게이트입니다. 흰수염 해적단의 선장으로 해적왕 골디 로저와 호각을 다툰 전설적 해적이죠. 그의 해적으로서 이상은 가족이라는 유대였는데요. 세계 최강의 사나이라 불린 만큼 그 또한 역시나 높은 수준의 무장색 패기를 사용했습니다. 특히나 로저와의 대결에서 서로의 칼날이 닿지도 않는 상태에서 주고받는 공격들은 굉장한 임팩트를 주었는데요. 괜히 세계 최강의 사나이가 아니겠죠. 1위는 골디 로저입니다. 전설의 해적왕이자 대해적 시대를 연 그는 라프텔에 도달한 기념비적 인물이기도 하죠. 그가 해적왕이라는 사실에서부터 이미 그의 강력함은 충분히 검증되었는데요. 그와 호각을 다투었던 인물들이 흰수염, 시키, 지백, 가프, 생구크 등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그의 강함에 대해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서 제시된 대로 로저와 흰수염은 서로의 칼날이 닿지도 않은 상태에서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는데요. 과거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작품의 시작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계관 최강자로서 회자된다는 점에서도 굉장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공개되지 않았지만 세계관 내 최강자들은 모두 높은 수준의 무장색 패기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실 유어라는 개념에 혼란을 가져오긴 했지만 맥바직의 작품에서 무장색 패기를 쓸 수 있는 센 놈들은 모두 다 사용하는 것 같네요. 이상 덕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